오늘 주제가 저희 MZ세대 갓생 살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그 생활과학과 식품영양학 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이거든요. 직장인 겸 대학생입니다. 제 갓생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 빼곡하게 살죠. 인지겠죠? 인지질이 저만 알아보면 되죠. 수업 테이프, 인공 눈물까지 갖고 다닙니다. 아이패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속이라고 했잖아요. 유튜브에 보이는 막 예쁘게 쓰시는 분들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먼저 소개해드릴 어플이 이 어도비 스캔이라는 어플인데요. 여러 문제집을 만약에 이렇게 다 갖고 다니면 좀 힘드니까 기출문제 파트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찍어볼게요. 지금 들으셨어요? 착각했죠? 저 안 눌렀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스캔이 돼요. 이렇게 그 재단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필요한 부분만 자를 수 있게끔 선이 나오거든요?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할 게 없어요. 지금 딱 맞춰져가지고. 그래서 계속을 눌러요. 그럼 여기 저장이 돼요. 그러면서 계속 쌓여요. 그래서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문제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PDF 저장을 하고요. 4분의 공유를 누르고 굿노트에서 열기가 있거든요. 굿노트가 유료 구매 어플이라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뭐 기본 어플이다 그래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굿노트는 저는 구매를 해가지고 굿노트로 열어서 새로운 문서 불러오게 하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애플 펜슬로 문제를 푸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성 다연독 성분이 아닌 것은 2번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풀고 있습니다. 뭐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틀렸다 그러면 별표해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색깔을 많이 넣질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삼원색만 딱 넣거든요.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넣고, 형광펜도 아까 저 쨍한 거 좋아한다고 마젠타. 네. 보통 한 색깔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랑 뭐 풀이랑 다시 따라하고 싶으면 따로 하는 편이긴 한데, 굿노트가 좀 좋은 점은 뭐 색깔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점도 좋지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전 직선을 잘 그리지 못하는 편이에요. 이런 펜이면 더더욱 못 그리는데 얘는 대충 그려도 직선을 좀 맞춰줘요. 그러니까 대충 그려도 좀 균일하게,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흔들하면서 고정이 딱 되더라고요. 기출문제 풀 때는 되도록이면 스캔을 해서 푸는 게, 여기다가 풀게 되면은 샤프는 지워야 하고요. 볼펜은 다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기출문제는 여기다가 하는 편이고, 만약에 누가 친절하신 분이 이미 스캔을 해줬다 그러면 그거 다운받아서 올려놓는 편입니다. 그 예시가 요거예요. 해설집을 스캔을 해놓은 건데, 해설을 배울 때 이렇게 형광펜에서 쓰고 있어요. 따로 필기는 하지 않고 읽는 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거는 약간 이런 식? 지금 이거 체크 안 된 부분 문제는 틀린 거예요. 다시 풀려고. 만약에 이렇게 풀었을 때 틀렸다 그러면 얘네만 싹 지우면 돼요. 그러면 새로 풀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책은 새로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맞춘 거는 또 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공부 방법이에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거는 CBT 보통 많이 아실 거예요. 산업인력공단 시험, 수능 시험이나 거기에서 문제를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보통 하고 있어요. 없는 문제가 보통 없는데, 요새는 컴퓨터로 시험 보면 바로 점수가 나오는 시대라 최근 기출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아직까지는 쓸만하다. 그리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는 자격증들은 5개년을 다 봐야 되잖아요. 2017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벼락치기 공부 방법으로도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만약 5개년을 다 봤을 때 2017년에도 출제됐던 문제가 2018년에도 출제되고 이러면 그 문제는 이번 연도에도 꼭 출제가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뭐 100문제에서 한 많아야 10개인데 그 10개가 어디 미리 답을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보통 문제은행식은 답이랑 정답이 꼬아서 내지는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여러 번 풀어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습니다. 저는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떨어지고 묻는 스타일이에요. 떨어지는 것만이 60점이 합격이다 그러면 55점, 57점 이렇게 해서 아깝게 떨어져요.
근데 또 다음에는 고득점으로 붙는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처음 보는 시험은 맘 놓고 보고 두 번째 시험에는 조금 긴장해서 보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제 다이어리 뭐 예시로 뭐 갖고 올까 보다가 작년 다이어리를 봤는데 이 한식 시험도 붙기는 했거든요. 최종 합격이긴 한데 필기를 한번 떨어졌더라고요. 55점으로. 그래서 저는 그 징크스를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저는 이제 붙었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계속 보고 있는 책이고 문제집으로 갖고 올 만한 게 많이 맞춰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열품타는 열정을 품은 타이머라 그래서 공부 시간을 측정을 해주는 건데 스터디처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 시간도 이렇게 체크하면서 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에게 알림 보내가지고 깨워주기도 하고 그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패드에다가 열품타를 설치한 이유가 아이패드로 제가 필기를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인강은 컴퓨터로 듣고 필기는 또 어차피 노트에다가 하고 교재에다가도 필기를 하니까 아이패드를 안 쓸 때 열품타 측정을 이걸로 해요. 왜냐면은 핸드폰에다가 열품타를 켜놓고 공부를 하다가 잠깐 어디 갔다 오잖아요. 갑자기 친구한테 카톡이 왔거나 뭐 계산기를 써야 된다고 하거나 잠깐 나갔다 오면은 3초 집중했어요. 이렇게 뜨거든요. 약간 킹받게. 그래가지고 저는 핸드폰으로 열품타를 하진 않고 안 쓰는 기기에다가 열품타를 깔아놓고 써요. 그게 좋은 어플인데 가끔 그렇게 시간 체크할 때 나를 좀 열받게 하더라. 만약에 제가 열품타를 방금 켰어요. 아 맞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까먹었는데 하고 잠깐 나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얘가 3초 집중했습니다 떠요. 만약에 제가 뭐 8시간 집중했다고 그러면 아 나 8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 아 기특해 뭐 이럴 텐데 3초 집중했습니다 뜨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10분 동안 뭐 했는지 물어봐요. 내가 이날 뭐 밥을 먹었거나 뭐 화장실을 갔거나 그거 체크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짜증나가지고 놀았다고 써요. 핸드폰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써요. 그래서 열품탄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안 쓰는 기기에다가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셀룰러를 사용을 안 해요.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애가 있고 와이파이만 사용하는 모델이 있는데 와이파이만 사용하는 모델이 더 저렴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는 어차피 저는 저희 메인 핸드폰을 무제한 데이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핫스팟을 연결하려고 얘는 와이파이로 해놨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해놓으려고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깔아놓은 상태예요. 오프라인으로 저장하면 뭐 어디 기차 타고 갈 때나 밖에 와이파이가 안 될 때 볼 수 있기 때문에 깔아놓고 게임은 안 깔아놨어요. 수도쿠랍니다. 이렇게 큰 화면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 화면이 커가지고 숫자가 너무 잘 보이고요. 내가 1을 넣는지 2를 넣는지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수도표현을 합니다. 대학 어플인데 대학 인강 지금 와이파이가 안 잡혀 있어가지고 대학 어플도 깔아놓고 인강을 들으려고 했는데 컴퓨터 없는 상황에 쓸 수 있게 미리 깔아놓기만 했고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도 책 읽습니다. 미리 다운로드한 건 읽을 수가 있는데 대여기간이 아니래요. 안 읽은 지 꽤 됐어요. 전 전자책보다 종이책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이패드 사용법은 끝났고요. 책을 한 3권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밀리의 서재도 결제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밀리의 서재는 읽고 싶은 책이 많은데 종이책을 갖고 있기에는 저희 집에 책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책장에 책이 이미 빼곡해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밀리의 서재를 좀 보는 편이고 진짜 소장하고 싶은 책은 이렇게 그냥 종이책으로 삽니다. 그리고 물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안 나왔고 인문계를 나왔다 그러면 이과를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지금 과도 이과 쪽이고 원래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물리를 특히 더 좋아했거든요. 우주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물리의 매력은 아무래도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얘를 드는 것도 힘의 그 작용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그런 게 좀 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를 읽는데 자기 전에 항상 읽어요. 얘는 3번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물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자연현상과 일상, 가정기기에 숨어있는 물리의 40가지 핵심 원리라고 써져 있는데 얼마나 흥미로워요? 왜 항상 같은 면만 보일까?가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인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달이 왜 내 쪽을 항상 그 면만 보고 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리도 알게 됐었는데
왜 그런지 스포가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거 되게 좋은 책이에요. 물리를 모르셔도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에요. 시중에 물리책이 되게 많은데 얘가 가장 쉽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책 같으세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책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얘는 놀랍게도 전산세무입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 만든 거거든요. 제본집을 알기 전에 알고 있어도 비용 때문에 아마 그랬을 텐데 저는 직접 제본을 해서 다녔었습니다. 그 큰 두께의 책을 이론 있고 문제 있고 정답 있잖아요. 그걸 다 들고 다니기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쫙 펼쳐서 뒤로 접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안 넘어가고 얘도 이미 그 접힘을 당해가지고 안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평평해져요. 그러면 여기 칼로 스스슥 하면은 그 단권화가 돼요. 근데 얘가 낱장으로 이렇게 홀록 하면은 종이가 다다다다다 찢어져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로 부착을 이거 해놓은 상태고 이 종이가 뭐냐? 달력이에요. 이건 저희 엄마가 해줄 건데 그 7, 80년대 때는 책 겉에 표지? 저희도 있었거든요. 또 초등학교 때 비닐로 책 그 교과서 보호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비닐로 썼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는 달력을 찢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해맑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마감 다 해주시고. 근데 이게 겉에 흰색으로만 보이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론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권화를 하고 다녔어요. 단권화해서 얘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되게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론만 보통 할 때가 많잖아요. 실기까지 뭐 풀어주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지금 문제까지 안 푸는데 이론 다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론을 배울 때는 이론만 갖고 다니고 갑자기 뭐 기출 풀어주신다 그러면 기출만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본집 돈이 조금 아깝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달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제본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저는 스프링 제본 되게 좋아합니다. 스프링 제본을 하면은 얘는 학교 기출문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표지 조리 원리라고 해서 기말 시험 문제, 뭐 출석 대체, 뭐 중간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이렇게 다 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2021학년 2학기라고 되어 있죠. 2학기에 나와 있는 제가 과목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2학기 시험 끝나는 거죠. 조리 원리, 뭐 분석 영양학, 전체 급식 관리, 지역사회 영양학을 이렇게 해놓고 저희는 일반 대학이랑 좀 달라가지고 중간고사에 만약에 6과목 보통 하잖아요. 6과목을 들으니까 18학점을 하는데 6과목 중에 3과목이 중간에 과제물을 썼다. 그러면 기말에 시험을 봐요, 보통은. 그래서 기말에 해당하는 과목을 추려가지고 걔네만 딱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정답표는 따로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잃어버리지 않게끔. 네, 또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안에도 정답표는 또 있어요. 정답표를 따로 코팅을 해놓는 이유가 정답표를 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팅을 해놓으면 안 넘어가도 되고 바로바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집 큰 걸 산다. 그러면 무조건 그 서점에 보통 제본집이 있거든요. 서점에서 책을 사서 바로 제본집 가가지고 제본을 하고 와요. 네, 무조건 단권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보통 인강을 다 끝나고 요점 정리할 때는 컴퓨터에 노래만 켜놓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보통 틀어놓는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추천을 해드리면은 과제물을 작성할 때는 노동요 같은 좀 빠른 템포의 음악을 하는데 제 취향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예요. 그래서 옛날 노래를 좀 많이 들어요. 옛날 케이팝, 뭐 빅뱅 거짓말, 뭐 원더걸스, 뭐 노바디 같은 거. 네, 저는 그런 거를 플레이리스트를 누가 만들어준 걸 들어요. 보통 다른 분들은 본인의 재생 목록을 보통 만드시는데 저는 그냥 제 취향이 아니면 그냥 스킵해버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를 보통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물 하거나 빨리 해야 될 때는 그런 좀 빠른 템포의 노래를 듣고 아니면 좀 요점 정리나 잔잔한 거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아무래도 좀 빠른 템포 노래를 들으면 헷갈리거나 하거든요. 그럴 때는 경음악을 들어요. 경음악이 사극에 나오는 잔잔한 노래 아세요? 약간 그
아쟁 소리만 나고 가야금 소리 나는 그런 경음악을 들어요. 그 누가 한국 사극 플레이리스트 경음악 만든 게 있어요. 뭐 달의 연인이나 해리 포문 달이나 궁 이런 거 그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1시간을 듣는 거는 두 번째 달에 얼음 영웅 되게 좋아합니다. 두 번째 달에 얼음 영웅. 그 노래가 뭐냐면 그 궁에 이런 노래예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의 노래를 1시간 동안 듣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코로나 시국 때는 한강을 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못 갔잖아요. 한강 24시간 라이브가 있어요. 그걸 이게 한강 반포대교 쪽을 이렇게 해놓는 유튜브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좀 낮은 비트의 BPM의 음악을 틀어주시는데 재즈가 보통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해지는 거 보면서 내가 굳이 한강을 가지 않아도 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해리포터, 뭐 호그와트 기숙사에서 공부하기 약간 이런 것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네. 언제였죠? 제 자유시간 있잖아요. 11시 30분부터 수면 시간까지 그 자유시간 동안 하는 거가 독서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거를 하는데요. 얘는 양모 펠트인데 제가 오늘 만든 거를 갖고 오겠다고 했다가 까먹었어요. 제가 자료화면으로 여기 사진을 띄워달라고 할게요. 양모 펠트가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조용하게 그냥 찌르기만 하면 돼가지고 이거 하실 때 손 조심해야 돼요. 바늘이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양모를 이렇게 쏙쏙쏙쏙쏙 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트 뭐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제가 얘네 가지고 캐터피 만든 게 있거든요. 캐터피랑 몬스터볼 그 자료화면에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보통 이런 걸 하고 놉니다. 아니면 귀걸이 만들거나 전 손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뜨개질, 뭐 십자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 하는 걸로 이제 쉬는 시간을 좀 보내고 그림을 좀 그려요. 그림을 잘 그리지는 않고 어제 제가 그리다가 좀 망해가지고 방송 이렇게 그 영상 이렇게 찍을 거다라고 했을 때는 모양이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이 늘었죠 그림이, 그쵸? 근데 이게 라푼젤이에요. 근데 머리를 그리려다가 아직 안 그렸죠. 그러니까 얼굴을 그리다가 어제 제가 일찍 자버리는 바람에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여기 그 왕자님 손까지 그려놓고 자버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림 완성되면은 그 인스타에라도 올리거나 해볼게요. 그래서 그림 취미도 있다. 이 정도 뭐 보여드리자면 하늘이에요. 잘한다고는 할 수 없고 취미로만 하고 있어요. 여기 비행기가 있는데 제가 그냥 하늘을 봤을 때 모습이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밀리의 서재에서 책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TV도 보고 쉬는 시간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독서대를 직원하니까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루미 50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 말했던 것처럼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공부 아이템 오늘처럼 갖고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증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독서대를 사용해 볼 수 있었다는 거. 미니멈 독서대에게 제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아이패드용 전용으로 모든 독서대를 다 해보고 아이패드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고 나한테 제일 맞는 거를 먼저 사용해보고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AS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물론 저도 갖고 와야죠. 기사님이 회수를 하는데 회수 비용을 제가 안 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언니들한테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저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런 거 이런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전 직원이니까요. 그 전에는 독서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독서대를 안 썼어요. 진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책상이 낮아서 괜찮은데 책상이 조금 높으면 팔이 약간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개가 더 꺾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1시간 공부해도 여기 목 경치 쪽 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목을 이렇게 한번 젖히게 돼요. 그러면 흐름이 끊겨요. 그럼 또 핸드폰을 하게 돼요. 그럼 핸드폰 하게 되면 컴퓨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악순환이 됐는데 독서대를 쓰면은 아무래도 좀 장시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10몇 시간 공부하는 것도 독서대 이유가 가장 커요. 만약에 몸이 좀 불편하고 허리가 아프면 그렇게 장시간 공부를 못 하겠죠. 저는 그 전에 독서대를 못 썼다가
이 입사하고 나서 독서대 알고 나서부터는 진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네. 아직 미라클 모닝을 못 해가지고 완전히 갓생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대한민국 24살 중에 가장 바쁘게 사는 사람 한 탑 50 안에는 드는 것 같다. 이 정도는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0명 안에 들겠죠. 전국에 24살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인정합니다. 네. 다른 분들한테도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취업 사회생활을 먼저 한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학업을 포기하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었던 건데 좀 무너질 때는 같은 나이대 친구들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얘네는 나보다 일반 대학에서 뭐 좀 더 이제 교수님들도 계속 볼 수 있고 방송통신대학 자체가 교수님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인스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은 한 하루 있다가 답변이 오거든요. 이거 뭐예요? 교수님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답변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버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대학보다는 그런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볼 수 없는 환경임을 인지를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남들보다 조금 안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이뤄냈으면 더 뿌듯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전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조금 비어있는 시간을 싫어해요.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집에서 뭐 빵을 만든다거나 만두를 빚는다거나 뭐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저보다 더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나이가 저보다 약간 어린데 대학 진학을 그때 못하셨다가 지금 다시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들 그 개인만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런타임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저도 저만의 시간이 있고 그분들도 다 그분들만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중간 지점까지 갔다고 해서 제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 사람의 중간 지점이 저한테 꼬린 지점이 될 수가 있고 저한테는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의 중간 지점이 저한테 시작점이어가지고 꼬린 지점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개개인의 시간이 있으니까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뭐든 하고 싶으신 거는 시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엄마랑 같이 다니고 있어요. 엄마도 만약에 저희가 안 다녔다 그러면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고 엄마한테도 계속 안 늦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니까 뭐 배움도 괜찮고 뭐 이직도 괜찮고 뭔가를 도전해볼 때에는 어떤 나이든 지금이 가장 좋은 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중소기업, 뭐 중견, 대기업 가릴 거 없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원서를 내서 면접을 봐가지고 일을 다니고 있었고요. 보는 눈이 높지 않은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무조건 대기업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뭐 복지나 뭐 이런 거 뭐 따지고 뭐 급여 이런 거에는 뭐 좋을 수 있지만 뭐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삼성 다니는데 뭐 퇴사하신 분들도 많고 배우 진기주 씨만 보시더라도 삼성 다니시다가 원하시는 일 하시고 이제 배우로 전향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히 취업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원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마치 배우가 원래 꿈이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배우 준비해서 데뷔할 수도 있는 거고 취업이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 뭐든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나태해지기 때문에 네. 내가 만약에 소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쪽을 더 넓혀서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하다못해 인스타에다 개인 그림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뭐 커미션이라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극대화해서 하시는 직업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직업을 못 찾으셨다고 하면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진로를 찾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의 공부 방법이나 공부 꿀템 이렇게 뭐 가생 사는 거를 얘기를 해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보다 더 열심히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저는 그냥 저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거를 해봤을 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MBTI가 인프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인프피의 공부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좋은 거는 소수 뽑아가시고 도움될 만한 것들도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아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하나보다 하고서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재밌는 컨텐츠로 그때는 기한 씨랑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